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와 호남 단거리 노선 신설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변재일 오재세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면 되레 화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조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은 변재일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변재일 오재세 의원은 최근의 논란은 오송역을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으로 결정한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신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세종역 설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타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신설의 필요성이 현역에서는 없다. 그걸 분명히 했고. 일부 호남의 평택 오송 구간 복선화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천안 공주 단거리 노선 신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천안 공주간 호남 KTX 노선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지 정부에서는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이 명확한 만큼 논리적으로 대응은 하되 과도한 반응으로 문제를 확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통해 국토부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병의원은 적어도 2만 5천 원을 받지만 보건소는 백신 원가인 8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문제는 보건소마다 독감 예방접종 기준이 중구난방, 제멋대로라는 점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충주시청 대강당인 단금오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충주시는 64세 이하 10,00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백신 원가나 마찬가지인 8,000원입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독감도 안 걸리고 이제 한 해 진짜 건강하게 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렴한 보건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낭성, 현도 등 의약부담 예외지역 주민 2,010명만이 이 8,000원짜리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최소 2만 5천 원을 내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의 비용은 전액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도내에서만 44만 명에 육박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120억 원에 달합니다. 무료 접종은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병의원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 이제 충북에서는 최대로 10,000명을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접종 대상자의 안전을 명목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 병의원 예방접종.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안하다는 보건소 예방접종을 중단할 수도 없고 대래 자치단체에 따라 비용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대기업이 현대화된 설비와 자본을 제공하면 지역업체는 자신들의 영업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CJ 계열 식자재 유통업체인 CJ 프레시웨이의 지역상생 사업의 개요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이 가진 구매력과 자본력이 중소지역업체의 영업망과 결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프레시원 사업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9곳이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16년 CJ 프레시웨이는 충북에도 진출했습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인 북일푸드 식자재와 손을 잡고 합작회사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몰렸고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을 외치던 CJ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업체 간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품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창고에서 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반품하는 제품뿐입니다.
한때 연매출 190여억 원에 달하며 30여 년 가까이 이어오던 지역에서 손꼽히는 식자재 유통업체였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업체 대표는 CJ 프레시웨이와 합작회사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CJ와 인수 합병을 하고 난 뒤에 지난 10월 5일 날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은 실직자가 다 되었습니다. 수년간 거래했던 업체에서도 합작회사가 설립된 이후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건을 배송을 시켜도 물건이 잘 안 오고 뭐 그 다음날 온다던가 그런 적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배송을 해주면서 차질이 없었는데 실제로 합작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2016년도 4월을 기점으로 거래처와 매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업체는 급격한 경영 악화로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자재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문을 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을 외치던 CJ 프레시웨이 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던 중소기업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례와 무능, 여기에 무책임까지 더해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역업체 대표는 CJ 프레시웨이에서 도입한 전산 프로그램을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CJ 프레시웨이에서 파견 온 직원이 기존 4천여 개 상품의 재고와 단가, 거래처 미수 잔액 등을 새로운 전산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업무가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전산 도입 하루 만에 문제가 터져나왔고 100군데가 넘는 대형 거래처가 끊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거래처에 출고가 되면 거래처에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또 반품률도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미수도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이탈됐어요. 여기에 CJ 프레시웨이 파견 직원이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자의적인 계약으로 상품 단가가 과거보다 비싸졌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대표의 법인 인감까지 도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사님 권미경 대표님 서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인장님 서랍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CJ 프레시웨이는 CJB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산은 업체 대표의 항의로 2주 만에 기존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경영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경영 악화의 책임은 오히려 대표의 무리한 영업 확장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일궈온 업체를 불과 2년 만에 모두 잃게 된 대표는 지역 상생을 외치며 손을 내밀었던 대기업의 돌변한 태도에 울분을 토해냅니다. 달라지는 모습들, 그렇게 하고 이 지역 상인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은 합당한 처우는 제쳐두고 소명과 헌신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재가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는 단순한 손과 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활동 선생님이 안 오시면은 오다가 안 오시면은 깡깡 전백에다가 이렇게 뭘 집에서도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는 형편없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활동지원사들의 수가는 시간당 12,700원. 언뜻 최저시급 8,350원보다 많아 보이지만 여기엔 활동보조사들을 관리하는 중개기관 사업비 25%까지 들어있는 액수입니다. 중개사업비 25%를 떼고 나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올해 7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됐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가에 근로시간까지 줄면서 활동보조사들의 처우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바생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그 점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청주시 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시청에 모여 공동행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 충북 공동행동은 29일 공식 출범을 계기로 활동보조사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주시의 지속적인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3년 17,500여 건에서 지난해 13,900여 건으로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인 청주 SB플라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이끌 국제과학벨트 청주 SB플라자가 준공됐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는 비즈 커넥트 센터와 바이오 창업 공작소 등의 지원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물을 창조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쟁을 거쳐 14개 업체도 입주를 마쳤습니다. 자체 보유 기술과 함께 대전 거점지구에 기초연구 성과물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나섭니다. 또 다음 달 이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들의 투자 연결과 수출 등을 지원합니다. 곤충 단백질로 이용한 사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의약품들, 특히 반려동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R&D 개발이라든지 임상 실험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인증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나 세종 SB플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운영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입주 기업이 내는 임대료로 시설을 꾸려가야 했지만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해 숨통이 트였습니다. 더 지원을 해준다면 더 좋은 규모로 또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를 좀 더 강하게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SB플라자가 위치한 오송에는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도 들어서 있어 더 큰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식회사 풀무원과 8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과 진천, 괴산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풀무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송 바이오폴리스 내 2,600여 제곱미터의 식품 연구소를 건립하고 지역 인재 등 1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일원에서 펼쳐진 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종합 2위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금메달 112개와 은메달 84개, 동메달 79개를 획득하며 경기도에 이어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영의 정사랑 선수는 대회 유일의 6관왕에 오르며 MVP를 수상했습니다. 탐험가 최종열 씨가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부근에 녹색치유 챌린지 탐험학교를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된 탐험학교는 산악체험, 카약 카누 등 연령별 맞춤형 탐험, 도전,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천 출신인 최 씨는 에베레스트 등정과 북극점 탐험, 사하라 사막 도보 횡단 등에 성공한 세계적인 탐험가입니다. 옥내외 광고물과 광고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루 ENG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청주시청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 지역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됩니다. 이루 ENG는 지난해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CJB 시청자위원회가 류이찬 위원장과 CJB 이한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류이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비리 유치원 등 충북의 현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한목 대표는 시청자위원들의 고견과 시청자들의 뜻을 받들어 최고의 방송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김경배 적십자 충북지사회장 등 7명이 신규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노인, 장애인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낮 12시부터 2시까지 청주체육관 옆 아바이 병천순대에서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어린이 창작 뮤지컬 쿠키맨 공연이 오전 10시 10분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39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오전 11시 한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도내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3도, 보은 영하 2도, 청주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2도 등 11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3에서 7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이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